자, 그리고 오늘 세계 이혼 소송이라고 하죠. 오늘 최태원 회장,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항소심이 열리는데 이 얘기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 밝히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신발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상향됐나요?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가 오늘 혹시 뭐 법정에서 좀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노 관장 측 재산 분할 요구에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신가요? 다음 기일에도 출석 예정이신가요? 네, 보고 오셨는데 자, 장가 기자, 오늘 항소심이 열린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쌍방이 1심 선고에 불복을 해서 모두 항소를 했었습니다. 지난 3월에 2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요. 오늘은 오후 2시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심 첫 변론기일에 아까 보셨듯이 최 회장 그리고 노 관장 모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마 이 최 회장의 출석 여부가 현재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장윤미 변호사님이라고 일단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위원장이 아니라. 자, 이번에 기업 내 경영권 분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재산 분할 액수가 역대 최대라고 들었어요. 역대 최대죠. 왜냐면 조단이니까요. 얼마입니까? 예, 사실 2조 30억 원으로 이게 청구 취지를 변경을 했거든요. 항소심에 들어서. 예. 1심에서는 SK 주식의 절반을 본인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1심 결과는 사실 노 관장이 완패를 당했다고 평가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위자료 1억이 인정됐고요. 재산 분할 금액은 665억 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과 격차가 컸냐면 SK 주식의 가치 상승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 가서는 이 부분을 가장 큰 쟁점으로 이제 다투면서 처음에는 주식 분할 취지로 청구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 가액을 계산해서 2조 30억 원을 재산 분할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어서 역대급 재산 분할 금액이 탄생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노소영 관장 얘기가 나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소영 관장이 사기를 당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이 아트센터 나비라는 곳에요. 비서 A씨가 2019년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한 그 해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노소영 관장 계좌에서 19억 7,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빼돌리고 노 관장을 사칭해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보내라라는 문자를 보내서 공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6억 원 가량을 빼돌렸는데요. 경찰이 지난 12일 이 A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재벌도 사기 사건을 좀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노소영 씨가 참 인복이 없다 이런 얘기도 온라인상에서 나와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남편과의 일단 이혼 소송을 부정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노 관장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고용을 한 비서로부터도 횡령의 범죄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상당히 좀 인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온라인상의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강 큰 도둑을 곁에 두고 있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엎친 데 덮친 거 아니냐 안타깝다. 가뜩이나 속상한데 나쁜 일이 계속 몰려오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그냥 큰 액수가 빠져나갔는데 이걸 몰랐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렇죠. 일단 재벌 그러면 대기업이고 대기업의 시스템 자체는 사실 그런 뭐 중소기업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굉장히 촘촘히 이런 것들 필터링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아트센터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그마한 기업입니다. 또 문화예술을 다루다 보니까 일반 그런 상품을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품을 관련된 그런 기업 과는 또 다른 차원이고 또 그만큼 이 사람을 가해자를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대기업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재벌에게도 라는 그런 허점이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